조국 전 장관,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12월에 이제 본인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있는데 최근에 이 그동안 부정해 왔던 모든 그 입시 비리를 모두 인정한다는 그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19일 날 언론에서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어요.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계속 부인해 오다가 지난번 부정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은 기소유예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도 검찰이 가서 부인을 했던 부인했죠.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? 근데 이렇게 갑자기 왜 태도를 180도 바꿨을까요? 아마 변호사가 선임됐을 거고요. 당연하겠죠. 변호사가 선임되면은 기소가 되면은 그 소송 기록을 그제서야 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검찰에 있을 때는 검사들은 기록 복사 안 해줍니다. 그렇군요. 수사 기밀이라고 그러면서. 그래 이제 기소가 되면 저희들도 이제 기록을 복사해 볼 수 있는데 아마 변호사가 다 봤을 겁니다. 기록을 보니까 그전까지는 그 검찰이 가지고 있던 증거가 다 볼 수 없으니까. 그냥 이렇게 부인으로 나가고 일관하면은 또 이쪽 얘기 들으면 뭐 부인해야겠네 그랬을까요? 그렇게 뭐 나왔는데 아마 그 변호인이 기록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. 플러스 정경심 씨 유죄 확정 받아가지고 지금 가석방으로 나와 있지만 실형까지 살았지 않습니까? 그다음 조국 교수 구속은 안 됐지만 실형 선고 받았잖아요. 판사들이 벌써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때 유죄 선고받고 확정될 때 그게 있으면은 조국 교수도 있죠. 이번에 뭐 대법원에서 그 판결도 하나 또 나왔지 않습니까? 압수수색에 최강욱 그 압수수색이 절차가 위반됐으므로 어쩌죠 해가 최강욱이 살아나려고 무진내를 썼는데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그것 때문에 조국 교수가 그걸 상당히 기대를 했다고요. 최강욱 사건에서 이 압수수색이 위법해서 깨지는 걸. 그러니까. 판결이 2심 판결이. 근데 그게 아마 그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. 그 압수수색이 영장 절차가 위법해가지고,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거는, 파기돼야 한다. 나왔으면요. 대법에서 파기환송했으면은 이제. 그러면 조민 씨도 이번에 이렇게 시인 안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그냥 그거, 그 다음 이제 이런 게 합쳐지니까 이건 도저히 조민 씨로서는 부인해봤자 또 실형받으면 어떻게 해요? 법정 구속되면. 그러니까 태도를 바꾼 거죠. 완전히. 그래서 시인하고. 역시 변호인이 있으니까 예. 다 들여다보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보니까 당신 부인해봤자 소용없겠네. 시인해서 재판부에 맞습니다. 좀 선처를 바라는 게 훨씬 낫겠다. 재판 전략상 그렇게 본 거네요. 기록을 보면요.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입니다.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뭐 어떤 참고인들이 한 건 안 보여요. 계속 할 수 있는 변호인은 좀 제3자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거는 전술을 바꿔야 된다. 전략을 그렇게 나온 거죠. 전에 김어준 TV에 나와가지고는 나는 떳떳하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태도를 180도 바꿨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조국도 똑같이 입시비리 관련해서 지금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만은 조국은 끝까지 부인했어요. 지난번 조민의 그런 뭐 기소냐 불기소냐 기소유예냐 이렇게 막 나왔을 때도 반성한다, 성찰한다 그런 두리뭉실한 입장문을 냈지만 사건 아니다.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에 가서 따지겠다. 그건 부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런데 부인도 가서 정경심도 다 법원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4년형을 받았어요. 그럼 딸도 그 입시 비리 그 잘못했습니다. 우리가 잘못했습니다. 그러면 조국은 어떻게 됩니까? 가서 부인한다고 될 일인가요? 조국의 부인은 정치적인 행위였죠. 그거는 조국 장관이 그 뭐 재판을 실무관 아니지만은 뭐 주위에 전부 다 법조인인데 잘 알 겁니다.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그 유죄로 판단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렇습니다. 그거 모르면 바보죠. 일국에 서울법대를 나오고 장관을 지낸 사람이. 어쨌든 2년형을 일단 1심에서 받았으니까요.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강욱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버틸
때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버틸 겁니다. 음. 그리고 조민 씨 이번에 시인한 범행이 조국 정경심과 별개의 범죄가 아니에요. 똑같은 거죠. 예, 전부 다 하고 오히려 스펙 위조한 것들. 조민은 아버지가 엄마가 시킨 대로 따라온 사람입니다. 그러면은 그 시인했다는 거는 두 사람 범죄가 맞다는 거, 아버지 엄마 범죄가 맞다는 걸 갖다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 아닙니까? 이 때문에 조국 씨가 뭐 총선 출마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 물 건너 갔네요. 그렇지만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때까지 정치적인 제스처로 자기가 사실은 우리 그 재판하다 보면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. 예.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시인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. 힘들죠. 속으로는 다 시인하고 싶은데 자기 모든 것이 명예가 내 팬이, 무너지죠. 조국 씨는 팬도 엄청나게 많잖아요. 팬덤이. 네. 그 뭐 잘생긴 데다가 저도 조민 씨 오늘 그거 기사 보면서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. 네, 다 뭐. 탤런트가 더 예뻐요. 네.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있죠. 시인하는 게 차라리 시인 안 하고 재판부가 오판한 것이나 하는 게 자기로서는 편하지.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그러니까요. 않습니까? 바로 아니 그겁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찬가지 아닙니까? 네, 자기 대검에 한번 불려갔다 와서 그러고는 도대체 안 되겠구나 그런 거 저희 아닙니까? 대학 동기가 시험도 수석 합격하고 그랬는데 무슨 관련돼가 재판을 받았거든요. 그날 첫 재판 받은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. 네.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명예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, 나를 따르고 자기를 믿고 따라준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죠. 시인하기가 참 힘들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시인하기는 힘들겠지만, 근데 실리적으로 놓고 보면 빨리 시인하는 게 낫다. 지금 조민 씨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버텨봤자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졌을 거예요. 그러면 징역 2년 받았는데, 예? 실형 아닙니까? 예. 그냥 법정 구속 안 했을 뿐이지. 저는 시인하고 그 부인도 구속돼가지고 고초를 겪었는데 나하고 딸은 좀 살려주십시오. 아니 없어하는 게 뭐 이재명 씨도 울면서 없어한 것 같던데 영장하는 날. 내가 50년 징역을 받게 생겼습니다. 내 운명은 유창원 판사님한테 달려 있습니다. 없어를 한 거 아닙니까? 조국 전 장관은 그 정도의 멘탈을 가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정경심 씨가 그 징역을 4년 받았죠. 네. 그래 받고 했으면은 사실 그렇게 전부 다 은퇴하고 정계 뭐 은퇴 뭐 이런 거 벌써 끝났다 하지만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. 네.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랄 건 없어요. 그래서 시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조민도 아버지 조국과도 충분히 상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거기서 하나 좀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이렇게 모든 입시 비리를 인정을 하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.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사족도 아니고 하나의 딱 또 조건을 붙여놨단 말이에요. 이게 뭐냐? 끝까지 버티고 싶었던 거죠. 검찰이 부도덕하다.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공소권을 남용한 거 이걸 좀 잘 보셔갖고 이 기각을 좀 해주세요. 나라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? 이런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형법에 형사소송법에 있을 거예요. 그 기각 사유 중에 옛날에 공소기각 사유에 유호성 그 서울시 간첩단 간첩 사건 때 예. 그때 검사 기소한 걸 공소권 남용으로 해갖고 이렇게 기각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. 그게 형사소송법 이 공소기각 사유 4가지 중에 그게 공소권 남용이 들어가요. 들어갔는데 그거 이때까지 인정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유호성 사건 외에는 그게 유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마 없어요. 왜냐하면은 있다면 있을 수도 없고 검찰이 잘못했다 그러면 없는 사실을 갖다가 그 허위로 꾸며가지고 우리 야당이 잘하는 해가지고 기소를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있는 범죄를 기소한 걸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공소권 남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형사 절차에서 우리가 보통 원칙으로 알고 있는 부부가 범죄를 한 사람만 구속한다. 그 다음 가족이 전부 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땐 대표이사 한 사람만 기소한다. 나머지는 그냥 기소유예 해주든지. 그런데 검찰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.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기소유예를. 네. 그러니까 조민 씨도 당시에 우리
거기서 말씀했잖아요. 예, 예. 저는 가서 싹싹 빌면 아마 기소유예 될 거다.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예. 기소유예 해줄 수가 없는 거죠. 그걸 기소권의 남용이라 공소권의 남용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한번 마지막에 한번 악을 써보는 게 불과하지. 재판부의 통할 주장은 전혀 아니죠. 아, 그렇습니까? 이건 안 통합니다. 이거는 그래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한번 가서 말을 해요. 죽을 때 그래도 소리는 아니 어머니도 가서 4년 살고 아버지도 그러니까. 지금 2년형 받은 데다가 받은데 또 뭐 나까지. 무슨 그 가족들도 여러 사람이 갔지 않습니까? 조 무슨 범인가? 뭐 삼촌도 뭐 예, 그러니까 그렇죠. 아니 이거 그냥 집안을 도륙을 내면 되겠습니까? 아무리 그렇다고 지 하더라도 박산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검찰권 기소권 남용은 그래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야 시원하겠습니까? 그럼 본인이 인정하지 그랬어요. 아니 그래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? 아니 기소되기 전에 그러나 이제 뒤늦게라도 인정을 하고 이거 이제 집행유예나 받자는 거죠. 공소권 남용이니까 그냥 판결을 좀 잘 해주십시오. 예, 그거죠. 예. 예. 그 얘기 근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제 생각에는 조민 씨가 좀 좋은 판결이 좀 그래도 그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은 예. 이런 다 인정하면서 그 기소권 남용이나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. 이거 재판부 판사에 따라서는 있죠. 안 좋게 보거든요. 아 그렇습니까? 그렇죠. 아니 이게 기소권 남용이 될 수가 없는 사건을 지금 그거는 기소유예 해줄 걸 왜 기소했냐 이거 정도거든 조민 씨한테는. 아 그렇군요. 근데 이게 판사한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있잖아요 사과할 때는 확실히 하라고 무슨 단서를 달지 말라고. 아 단서를 그게 달지. 재판할 때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. 아 우리가 그 반성문 많이 오는데 보면 끝에 가면 엉뚱한 소리 적혀 있어. 진짜 이건 사족이 됐네요. 사족이 아니고 우리가 그 혹을 붙인 건가? 이런 거 우리가 서면 낼 때 예. 유익적 기재사항, 어. 그다음 무익적 기재사항, 예. 유해적 기재사항이 있거든요. 예. 유익적 기재사항은 그걸 적으면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때, 예. 무해적 기재사항은 적으나 마나한 걸 때, 예. 그다음 유해적 기재사항이 있어요. 예. 그거는 사실은 어음수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판사들이 농담 비슷하게.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민 씨가 그 기소권 남용해 주는 건 유해적 기재사항, 자기한테 해가 되는 그렇군. 기재사항이다. 지금이라도 빨리 그거 처리하면 됩니다. 여 변호사님처럼 재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이 패널들은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하니까 그게 참고가 돼서 좀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논평을 한 것을 누가 봤는데 어드바이스 했는지 몰라도 예. 이건 정말 어드바이스를 잘못한 겁니다. 아 그렇군요.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죠. 예. 예. 어쨌든 뭐 조국 딸도 조민도 어쩔 수 없이 입시 비리를 이제 모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국 일가 사건도 이렇게 해서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